그 2번 문항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어요? 우선 2번 문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번 문항의 대표적인 예시가 학생이 학습 도우미를 했거나 분리수거 도우미를 했거나 네. 장애 학생을 도와줬거나 하는 사례들을 가장 많이 적성을 하고 있고 많이 봤어요. 또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네. 학생이 나부되지 않도록 도와줬거나 네. 체육대회 반티를 맞추는 반티? 네, 반티 어. 너무 많이 들었죠. 아, 근데 맞아요. 지금은 많이 작성은 안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적어주시는데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쓰지 말아는 아니지만 이 2번 문항의 핵심 포인트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러니까 사례 중심의 경험이고 그 안에서 배운 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룬 것보다는 네네. 내가 어떤 노력이 타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결과가 좋아졌을 때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학생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은 좀 과장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포장할 것 같아요. 진짜 더 내가 해서 막 더 좋아졌다. 근데 그게 좀 뭐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너무 부풀려진 그런 서술이면은 좀 그런 것들은 걱정되는데 어떤가요? 사실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과장하는 것도 과장하는 것이지만 선생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까지 변화했을까라고 아.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저희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신뢰하고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셨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1번 문항 같은 경우 이제 학업 성취 수준이나 계열 적합성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경기대학교 공동체 의식의 평가 항목에서 또 평가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류평가 항목에서 색깔칠을 제가 해보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공동체 의식에 그 체크되었던 평가 근거들 중에서 내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고 조금 더 유의미한 기록으로 평가되고 싶다면 이 2번 문항을 좀 활용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경기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핵심 그렇습니다. 가치를. 네. 공동체 의식. 네. 그러니까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있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오려면 경기대학교는 이 공동체 의식을 이 전형에서만큼은 보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평가 항목의 공동체의식이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업 성취 수준 30, 계열 적합성 30, 자기주도성 20, 공동체의식 2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적은 포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그냥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는 학생보다는 서로 협력적으로 소통을 하고 나눔을 하고 또 배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특기사항이 없어서 사실 나는 정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성장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서술하거나 표현해줄 방법이 없을 때 이번 문항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서류평가위원에게 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내가 평가위원이 나의 어떤 부분을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문항에 배운 점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기랑 같이 내가 약간 누굴 도와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배워서 나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좀 사정원 선생님들한테 나에게 뭐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지원하는 전공이나 학과에 관련된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모든 별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조별 활동, 프로젝트, 프로젝트나 뭐 동아리도 그렇고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학과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학생들과 잘 어울려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도 충분히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1번과 2번 문항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1번이랑 2번 쓰면서 학생들이 좀 뭐 유의해야 될 점 있나요? 좀 자주 하는 뭐 실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심해야 될 점? 우선 학생들이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나를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쭉 나열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냥 나열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 문헌 같은 경우 1,500자인데 한 5가지, 6가지 네네. 내용을 그 교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막 작성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작성하는 것이지 생활기록부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예를 들면 한 6개를 쓰고 싶다면 네.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네네. 내가 정말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한 2가지 혹은 3가지로 해서 이 1,500자를 구성할 때 500자, 500자, 500자에서 3가지 주제, 제가 아까 3가지나 2가지라고 했던 게 1,500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750자, 750자에서 2가지 정도로 큰 주제 그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포인트를 잡고 그 내용을 이제 동기, 그다음에 과정, 결과까지 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생활기록부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순간 네. 그만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거니까 이 제한된 글자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실 있는 기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정말 현실적으로 나중에 네. 자기소개서 입력할 때 그 문제인데 네. 많이 써놨다가 그걸 붙여놓으면 아예 잘리잖아요. 저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메모장에다가 좀 그 한글 파일이 아니라 메모장에 수식 안 들어가는 메모장에다가 이제 텍스트로 몇 잔지 그 카운팅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내가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쓰면서도 헷갈리고 네.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웹에다가 갖다 붙일 때 뭐가 붙었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개요를 짜라고도 말씀드렸던 게 개요를 짜면 이렇게 나열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또 생활기록을 복붙하지 않고 이 개요를 딱 키워드 중심으로 하면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그 방향성을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되겠죠. 한번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하다가 또 이제 마지막에 좀 하시지 마시고 몇 번 저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 저장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하시면 되고 아 이거 맞죠. 그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 번 같은 대학에다가 다른 대학 이름 쓰고 막 이런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있고요. 있어요? 아 하지만 뭐 저희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히 마음이 아픈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학생부 종합으로 6개를 쓰신다면 꼭 자기소개서를 6개 따로 키워드 검색을 파일명을- 통해서라도 파일명을 따로 네, 이제 좀 저장을 유의해 주시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러면 3번 자율문항 남았는데요. 네. 경기대학교 자율문항 하나요? 네, 우선 저희는 3번 자율문항을 택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AI 컴퓨터공학부에서 SW 숫자 전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W 숫자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작년부터 3번 문항을 작성해왔고요. 근데 저희가 이 AI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KGU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선발하고 네. SW 우수자 전형에서 선발하는데 SW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만 이 3번 문항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GU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AI로 컴퓨터공학부로 들어갈 때는 작성하지 3번 않고요. 나왔고. 네. 아, 이거는 이제 SW 우수자 전형 취지에 맞게끔 네, 그렇죠. 그런 문항이 있는 거군요. 문항이 어떤 거죠? 네, 우선 이 문항 3번 문항을 읽어드리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본인의 목표를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KGU 학생부 종합하고 SW 우수자 전형의 전형 취지상 이 SW 우수자 전형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고 네. 1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텐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교내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고 교내 경험을 가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생활기록부에 이 관련된 경험이 있고 그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이 교내 활동이 없으면은 이거 거의 뭐 못 적겠네요. 이 전형으로 지원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래밍이나 개발들이 안 하는 학교보다는 하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이 부분을 다른 독서나 창체 활동을 통해서라도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더라도 뭐 학생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관심 있고 네. 참여를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공동 교육 과정이나 온라인 교육 과정에도 네. 이 관련된 그 교과들이 또 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는 KGU 학생부 종합에서 AI 컴퓨터공학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형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AI 컴퓨터공학부를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음. 그 교내 활동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이 있어요. 아주 네. 마침.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KGU로 들어간 게 나아요? 동일한 질문을 어떤 교사분이 그런 아.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가지 활동만 있는 학생들보다 이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이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에 비해 좀 적은데 가고 싶다면 저는 KGU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원이 더 많나요? KGU가? 네, 그렇습니다. KGU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많이 선발하고 있고 SW 우수자 전형에서 15명 정도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예 멤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SW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4년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 좀 전에 말씀 주신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이 하나밖에 없다면 사실 그 지금 전형에 소름 돋았어 지금. 지원한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본인이 더 금전적인 평가를 받긴 어려우니 AI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하고 싶다면 KGU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장학금은 진짜 센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엄청 도움되고 그리고 이 정도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랑 이 AI 쪽 컴퓨터공학부를 이제 신설해서 이렇게 미는 거는 대학에서도 이 학과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면서 대학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들을 재정 지원 사업을 많이 수혜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